희한하게 주식시장은요,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자주 연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좋다 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는데 요즘 이 나스닥 시장이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신 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유튜브에 제가 미국 증시를 검색해 보니까 뜨는 영상들 중에 10개 중에 한 5개 정도가 거의 뭐 미국 증시가 붕괴될 거다, 이런 약간 무서운 영상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미래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왜 이런 영상들이 현재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고 있는지, 또 얼마나 이 얘기가 합리적이길래 왜 이 정도는 좀 모두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예요? 요즘 정부 부채잖아요, 부채. 일단 이 국채 수익률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세 정책이랑 또 그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 우려감 때문인 것 같은데, 전 진짜 쉽게 설명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까 10년물 국채 오르고 있는 거 보셨죠? 이거를 기준금리랑 별도로 보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이자율이란 게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이 주식이란 건 리스크가 존재하는 투자처잖아요. 뭐 모든 투자란 게 다 리스크가 있지만, 하지만 국채 수익률이 5% 정도라고 가정해 보세요. 안전하게 5%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의 투자 가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잖아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또 일반 시민들만 대출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도 대출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요, 기업들도 내야 하는 이자율이 같이 올라가요. 이래서 요즘 제가 부채 많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 조금 고려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은 이거를 시장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닷컴 버블 이후에 비슷한 사례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이때 국채 수익률 많이 올라가고 나서 꽤 큰 폭의 조정을 한번 받았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22년도 있었죠. 이때도 국채 수익률 많이 올랐다가 이후에 한번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흐름은 주식시장의 경고 신호로 충분히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여유현금을 갖고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현금 비중 30%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뭐 조정이 없으면 70%는 투자가 되어 있는 거니까 오르면 올라서 좋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30%의 현금을 가지고 최대한 저가 매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제 채권 수익률 이런 거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참고했던 자료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이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S&P 500 수익률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로만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표로 시각화되어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더 확 와닿으실 것 같거든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쭉 오르면 어때요? 희한하게 주식시장은요,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자주 연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고요. 금융위기 당시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래서 채권 수익률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비교해 보시기 편하게 이 그래프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 지금의 국채 수익률을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략 금융위기가 2007, 2008, 2009였잖아요. 이때 당시 국채 수익률이 대략 이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가 이만큼이나 올라와 있죠. 한눈에 봐도 주식시장에 분명 이 녀석이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팩트 같아요, 팩트. 그럼 저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혹시 모를 조정장을 대비해서 약간의 쫄보 30% 정도의 현금을 마련해 놓고, 뭐 저처럼 70%만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나는 무조건 비상현금 없이 100% 돈을 다 투자하고 싶다,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뭐 소외받고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저평가된 주식들, 예를 들어 뭐 에너지 쪽 주식들을 살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반도체 주식 중에 뭐 상대적으로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PEG가 낮은 기업들을 매수하는 방법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조정장 때 제일 많이 폭락하는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기술주들이잖아요. 그럼 폭락하는 폭이 기술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에요?
배당 주는 주식들이죠. 그러니까 배당주로 미리 좀 분산 투자를 해놓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진짜 금 같은 안전자산에 내 자산을 조금 더 분산 투자해 놓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요, 똑같이 모두가 폭락을 두들겨 맞더라도요, 비교적 폭락하는 폭이 기술주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가 가진 투자 자산 중에 상대적으로 적게 폭락한 자산을 매도하고 그 똑같은 돈으로 더 저렴해진 기술주들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똑같이 100%의 자산을 우리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술주에만 투자했다가 폭락을 맞은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안전자산에도 좀 분산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기 때문에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조금만 하락한 주식을 팔고 거기서 나온 현금을 많이 폭락한 기술주를 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대응하는 방법은요, 사람마다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네이버에 이렇게 달팽이 주식 카페를 검색하시면 약 25만 명 회원님들이 활동 중이신 네이버 공식 카페가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2014년도부터 제가 꾸준히 업로드하는 게 있어요. 저평가 우량주라고. 물론 이 주식들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항상 상대적으로 소외받거나 저평가된 주식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요즘 미국 주식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미국 주식 위주로 올려볼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가입만 하시면 모두 무료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이트를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회원님들이 막 1억, 2억, 3억 계속 자산 증식이 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당연히 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결론은요, 지금처럼 국채 수익률이 5%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의 경계감을 가질 만한 신호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다 팔아서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한다던가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 자료는 저번 주말에 제가 노후 대비 우리 동호회원분들께 공유 드렸던 자료인데요, 결국 자산 증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요, 딱 하나 같아요.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초심을 지키면서 꾸준히 투자해 나가는 거. 이게 제가 10년간 투자해 오면서 그 이상이죠. 제가 느낀 주식을 제일 잘하는 방법 같아요. 자료를 보시면요, 이게 다 과거에 그 당시에 주식을 당장 팔아야 되는 이유들이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팔아야 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주식이란 건요, 내가 투자해야 될 대상을 명확히 짚어놨다면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팔지 않고 길고 길게, 아주 길게, 그리고 매달 꾸준히 투자해야 되는 이유 같아요. 제가 지금 만 나이로 34살이거든요. 연금만 믿으면서 노후 준비하는 시대는요, 저는 이제 저물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축만 한다? 아니,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데 위험한 발상 같아요. 투자란 게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가끔 주식책을 저도 여러 개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상적인 말이 하나 있어요. 주식은 저렴할 때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고.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인데요. 아니, 내가 뭐 항상 저점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점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멋진 말 같지만 불투명한 방법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돈 벌이라면 몰라도요, 진짜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고팔고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진정한 자산 증식은요, 그냥 몇 놈 붙잡아서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소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에 물론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못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결국 뭐예요? 국채금리가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번 달도 미국은요,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은 없을 거예요. 연준도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라도 물가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겠죠. 그럼 곧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말씀드리지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요,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자. 당연히 뭐 365일 내내 오르기만 했던 시장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조정은 필연적인 흐름인데 그게 건강한 조정이든 불건강한 조정이든 우리 모두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앞으로 뻔히 보여지는 연준의 스탠스예요. 지금이 만약 5% 이상 단기에 시장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겁을 먹는다? 이때는 연준도요, 눈 하나 깜빡 안 할걸요? 금리 인하를 계속 강조하면서 오히려 더 겁을 주면 겁을 줬지?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진짜로 20% 이상 폭락을 한다? 우리가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공포가 찾아왔다? 이러면 결국 연준도요, 다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똑같이 두들겨 댈 거고요, 과거처럼. 그에 맞는 안정적인 스탠스를 우리한테 다시 보여줄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자산시장은 꾸준히 흘러왔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결국 우상향한다 라는 이런 사실적 논리와 근거가 성립이 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팔아야 될 이유는 만들라고 작정하면 수십 개, 수백 개잖아요. 결국 우리 모두 과도하게만 겁을 먹지 않는다면요, 충분히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겁 많고 전문가도 아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잘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더 현명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곧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사드립니다.